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식 홀대하는 집에는 절대로 시집가면 안 된다고요. 자식이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자식을 홀대하는 건 분명히 그 집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곳에 시집가서 시집살이 힘들게 할까봐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끼리 결속이 너무 강한 집안은 피하라고 말이죠. 그 안에 네가 가족으로 인정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결국 제가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도 모르는 게 있었나 봐요. 결혼을 해보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가족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 시댁은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맞아요, 언니.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끼리 결혼 이야기를 끝내고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편 나이가 당시에 38이었고 저도 동갑이었으니 저희 집에서는 빨리 시집가라는 느낌이었고 남편 집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설렘과 긴장을 안고 들어간 시댁에서 저는 의외의 상황과 맞닥뜨렸어요. 근데 얼마나 사귀었어요? 오래 사귀었어요? 저희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사귀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 나왔고요. 어머, 1년도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 하는 거야? 요즘 애들 그렇게 빠르게 결혼 선택했다가 이혼도 많이 하잖아. 그래도 연애를 2년 정도는 해보고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는 벌써 결혼하라고 난리라서요. 이 사람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저도 한다면 빨리 하고 싶고요. 저는 남편을 보며 싱긋 웃었죠. 남편은 순박하고 착한 사람으로 저와 잘 맞았어요. 우리 아들이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나 모르겠네. 상견례도 솔직히 나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 좀 더 사귀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반기는 표정이었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와 정반대였거든요. 계속 상견례를 미루면서 결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요. 보통은 나이 40이 다 되어가는 노충과 가들은 빨리 결혼시키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늦추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의 행동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더 사귀어봐도 똑같은 거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맞죠. 혹시 집안에 어떤 사정이라도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요. 그날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를 향한 무척 교묘하고 은근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저를 싫어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저를 초대해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서 와요. 차린 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먹어요. 정말 복스럽게 잘 먹어서 보기 좋아. 아, 근데 우리 예비 며느리는 좀 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제 통통한 몸을 아래 위로 쳐다보며 은근히 제 외모를 깎아내리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순간 속이 확 뒤집히더군요. 뚱뚱한 사람에게 진짜로 뚱뚱하다는 말을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참았어요. 설마 날 비꼬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죠. 절 비꼬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리고 드레스 입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지. 정말 10번, 100번도 넘게 저를 합리화시켰죠. 그리고 남편도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 말을 시모에게 들을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괜찮아. 난 토실토실한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울해하지 마. 내 눈에만 예뻐 보이면 되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사랑꾼인 저희 남편이죠. 그런 남편 아니었으면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재수없는 게 시모였죠. 그리고 그런 재수없는 사람이 시모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하루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신우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는 화장실인데 방음이 잘 안 되는 건지 둘이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런 건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어이없는 소리를 남편에게 하더라고요. 오빠는 저 사람 어디가 좋아서 만나?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가끔씩 정색하는 거 봤거든? 게다가 나까지 무시하는 시선 보낸다니까? 그것도 오빠 없을 때만. 화장실 안에서 그 이야기 듣는데 누구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그런 적 없고 그런 짓만 당했는데 제가 대체 누구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나는 그 여자랑 오빠 결혼하는 거 싫어. 오빠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더 이상 듣고 있기 싫어서 일부러 화장실 문을 요란하게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셀쭉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정말 갈수록 이해 불가였어요. 제가 대체 뭘 했길래 이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지 도무지 짐작 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은 그런 방해에도 절대로 낚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을 시모와 신우는 번갈아가며 괴롭혔어요. 은근한 전략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 그 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요구하더라고요. 나는 저 애를 며느리로 삼기 싫어. 덩치도 크고 얼마나 게을러 보이니? 그렇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 암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런 애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 오빠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건데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와?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그리고 오빠도 알잖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랑 인연 끊고 싶으면 그 여자랑 결혼하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로 남편을 괴롭혔더군요. 저는 덩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게으른 성격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그렇지 체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대로 놓아버릴 정도로 포기가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물고 늘어지는 편이었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자고로 연애라는 건 주변에서 말릴수록 더 불타오르는 거라고 하지 않던가요? 친구처럼 잔잔하고 평화롭던 저와 남편의 사랑은 방해꾼의 등장으로 뜨겁게 불타올랐거든요.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까이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제 성격이라 저도 시모와 신우 몰래 준비를 좀 했어요. 남편이 결혼을 일찍 하려는 이유는 시부에게 결혼한 자신을 보여주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부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신 거야? 나와서 밥 한 끼 정도 못 하셔? 외출은 가능하셔. 다만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상태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거거든.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에 저는 일이 쉽게 풀릴 거라 생각하고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주말 시부의 컨디션이 좋을 때 시간을 정해 시부의 외출을 감행했어요. 물론 시부에게는 당일 가서 말씀드렸어요. 미리 말하면 시모와 신우가 또 깽판 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을 옷은 남편이, 남편의 신발과 넥타이는 제가 준비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를 대면시켰죠. 아유, 이렇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려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애가 많이 모자랍니다. 일하느라 집안일도 잘 못 거들어서 처음에는 많이 부족할지 몰라요. 그래도 애정으로 봐주세요. 못하는 걸 못한 채로 두는 아이는 아닌지라 조금씩 잘해 나갈 거예요. 예, 제가 몸이 이 모양이라 아들놈 장가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이뤄주는 것 같아 고맙네요. 그리고 입원한 동안 아들 통해서 며느리가 이것저것 제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야무지니 우리 아들은 복 받은 거지요.
시부가 입원한 동안 남편을 통해서 시부에게 이것저것 챙겨줬거든요. 특히 병원 생활로 입맛 없을 것 같은 시부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넣어드렸고, 안에 있을 때 심심하지 마시라고 좋아하시는 책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게 여러 면으로 도장을 쾅쾅 찍어놓은 보람이 있었어요. 시부가 저를 무척 좋게 봐줬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어서 나를 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야 좋지요. 최대한 빨리 잡아서 제가 손주라도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원했던 그 말이 시부의 입에서 나왔어요. 시부 덕분에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짜 잡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소소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제야 시모와 신우가 뛰어오더군요. 사실 두 사람에게도 상견례 한다고 미리 말해놨거든요. 시부가 온다는 이야기만 쏙 빼놓고 말이죠. 당연히 제가 전화하니 네가 뭔데 멋대로 상견례 날짜 잡냐며 가지 않을 거라고 코웃음 치던 시모였는데 시부가 있다는 걸 남편에게 뒤늦게 듣고 놀라 달려온 거였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당황한 시모와 신우를 앞에 두고 시부가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이런 중요한 날 왜 늦은 거야? 너도 상견례 계속 미룬다는 말은 들었다만 이런 자리에까지 늦어?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 아파서 그런 거면 그런 생각 버려요. 당신 지금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걸 잘 알았어요. 시모와 신우가 왜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지 물어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요. 어머님,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곧 40인데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 집안에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40이 다 돼가는 저희가 1년 정도 사귀었으면 많이 사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 결혼을 더 끌어야 하는지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납득하고 그 말에 따르던 말던 하죠. 시모가 또박또박 할 말 하는 저를 살짝 째려보더군요. 저도 엄마 아빠 위세가 있으니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가 있는 앞이었잖아요. 아들의 결혼을 그 무엇보다 축복하고 좋아해주는 시부가 있는데 내가 뭐가 겁나겠어요? 시부 위세를 등에 업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부도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 며느라가한테 다 들었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듣고 있으니 내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언제든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며. 나한테 한 말이랑 애들한테 하는 말이 왜 달라? 그러자 시모가 입을 꾹 닫더군요.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부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비밀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죠.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안에서 시모는 뽕뽕이가 있는 사람 1위에 올라섰어요. 그렇지만 시부를 끌어들인 보람이 있었는지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음해 말까지 기다렸어야 할 뻔했거든요. 결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성가시게 하던 시모는 시부의 전화 한 통이면 쪼그라들어서 결혼 준비는 문제없이 해나갔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건 남편의 통장 관리였죠. 남편은 매달 50만 원씩 시모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많다 싶었지만 그건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주는 거니 제가 손댈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도 조모와 시부를 돌보느라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조모도 살아계시는데 1급 시력장애와 노환으로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시모는 본인의 남편 병간호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힘든 일을 하는 분이니 그 정도 용돈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6년쯤 지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었어요. 시모와 신우는 마주칠 때마다 저를 노려보긴 했지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굴지는 않았어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쯤에는
남편과 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누그러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아이에게 뭔가 사주거나 엄청 예뻐하는 건 본 적 없지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낸 적 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 안아주지 않아도 너무 마음 쓰지 마. 사실은 어머니가 새어머니거든. 그래도 여태껏 나 키워주셨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핏줄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겠지. 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 이상 바라면 욕심이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사람들이 왜 남편 결혼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결혼을 늦게 가든 노총각으로 늙어 죽든 상관 안 한 모양이다 싶었어요. 솔직히 애가 생긴 후 제가 애와 떨어질 수 없다 보니 시댁과 만남을 계속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시모가 외출하려다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다리뼈가 골절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골절된 뼈가 붙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올 때 저희가 시댁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가는 차 안에서 시모가 툭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우리 집 말고 너희 집으로 가자. 네? 저희 집이요? 그래. 시어머니가 다쳤는데 너희는 그냥 집에만 내려다주고 갈 생각이었니? 지금 당장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목발 짚으니 겨드랑이랑 어깨도 너무 아프고 온몸이 별로야. 그러니 너희가 내 수발 좀 들어야겠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제 막 새돌이 된 아기가 있는 맞벌이 집이었어요. 남편은 야근이 잦았고 저는 퇴근과 함께 육아 시작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까지 떠맡으라는 건 너무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게다가 애까지 키우고 있어서 어머님 수발 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가씨 댁에 가 계시는 건 어때요? 아가씨는 혼자 사는 데다가 일도 재택근무인 걸로 아는데. 언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 어떤 인간이 나랑 연애하고 싶겠어요. 나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맨입으로 해달라는 것 자체가 좀 경우 없는 일 아닌가요? 어머님이 평생 아프실 건 아니잖아요. 다리만 나으면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냥 모셔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에 더 못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어머님 편으로 붙여드릴게요. 그걸로 어머님 모셔주면 될 것 같은데. 꼴랑 100만 원으로 누구한테 그딴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100만 원 중에 절반은 엄마 용돈이잖아요. 사람을 그따위 싼값에 부려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200만 원 맞춰주면 생각해 볼게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에 슬금슬금 열이 나더군요. 아가씨, 보자하니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자식이 남편뿐이에요? 아가씨도 어머님 모실 자격 충분한데 그럼 저희한테 돈 주세요. 그 돈 받고 제가 일 그만두고 어머니 모실 테니까. 그만해라. 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지. 너가 모시기 싫어서 내 딸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먼저 돈 이야기 꺼낸 건 아가씨예요. 어쨌든 저희는 상황상 어머님 못 모시니까 아가씨랑 저희랑 모은 돈으로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라도 받으세요. 아들아, 네 와이프 하는 거 보고 할 말 없니?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이거 봐라. 아픈 엄마 모시고 싶지도 않다며 네 누이 동생한테 미루는 것 좀 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겠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 상황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야근 많고 이 사람도 집에 와서 독박 육아해서 정말로 어머니 모실 시간 여유가 전혀 없어요. 병원이라도 들어가 계시면 자주 찾아뵙고 원하는 거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괜찮아지면 집으로 오시면 되고요. 뭔가 남편이 한마디 해주길 바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시모가 기가 찬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너 결혼했다고 사람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내가 하란 대로 꼬박꼬박 해주더니 이제는 그런 거 해줄 필요 없니? 그것도 다 네 와이프가 뒤에서 시키는 거겠지? 와이프한테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어쨌든 저희는 거절했으니까 동생이랑 상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시댁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 마음속에서만 끝난 일이더군요. 얘, 너 정말로 나 수발 안 들 거니? 이래서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딴 취급을 받게 해? 오빠, 진짜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엄마를 맡으라고 할 수 있어? 오빠가 인간이야? 두 사람이 교대로 남편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아주 거머리가 따로 없을 정도였죠. 시모는 전화통화로, 신우는 찾아와서 남편을 괴롭혀댔어요. 그렇잖아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피로로 늙어가기까지 하니 저도 이제는 못 참겠더군요. 시모와 신우에게 한마디씩 하려다가 남편 말이 생각나서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자기 키워준 어머니라며 이해해달라는 그날의 남편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시모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도록 했어요. 다만 딱 두 달만 봐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신우에게 돈도 받아내고 싶었는데 신우가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다니니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시모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온 첫날부터 저에게는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점심 식사도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니니? 반찬이 빈약해서 뼈가 났겠어? 네 자식이 아팠어도 일이 성의 없이 했을까? 저녁밥이 느끼해서 그런지 상큼한 과일이 먹고 싶구나. 냉장고에 들어있던 건 신선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좀 사와. 복숭아나 메론 같은 걸로. 시모는 정말 진상 중에서도 상진상이었어요. 집에 없는 와중에도 전화를 해서